안녕하세요. 추다추다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기존의 패션 하울 영상과는 달리 저희 개인적인 기록용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께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우선 제주도 도민이고 작년 1년간 서울에서 홀로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19년도 12월 26일부터 20년 12월 26일까지 1년간 서울에서 지낸 그런 경험들을 제 스스로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 주변 사람들이 제주도 도민분들이 많아서 저의 서울 라이프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1년간 살았던 그런 경험들을 또 정리해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는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질문과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답변들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Q&A로 받은 질문들을 기반으로 제가 솔직하게, 정말 꾸밈 없이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서울 라이프는 어떻게 살게 됐나요? 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살짝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 밖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꾸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제주도도 너무 좋지만 제주도 말고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화려한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자체도 제주도를 떠나서 대학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편인데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서울에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순간은 18년도 겨울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디자인과 3학년 과정들을 모두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때 학생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 드는 생각이 21년도에 정말 내가 휴학 없이 스트레이트로 밟으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저의 작업, 디자인 작업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죠. 실망감 같은 게 정말 많이 생겨서 자존감도 정말 많이 떨어졌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막학기 시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겨울에 휴학을 하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1년도에 정말 스트레이트로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클래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여러 가지 커리어 그리고 작업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 어디 가서 디자인과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취업도 스트레이트로 못 밟고 또 밟아봤자 만족감도 되게 낮아질 게 뻔한데 그러면 휴학을 해서 뭐라도 경험하면서 쉬자라는 생각으로 우선 휴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서울에서 살자. 나의 고향인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서 살자. 근데 더 웃긴 건 2호선에는 꼭 살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그 라인에는 꼭 살자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제 휴학을 할 거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살 게 아니라 1년간 서울에서 어떤 경험을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1년간의 삶을 서울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평소에 저에게 전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시고 저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셔서 저의 의견에 딱히 간섭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계획한 대로 서울에서 살게 됐고 역시나 2호선 그 라인에 살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서울에 처음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우선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제가 서울에 처음 왔었을 때 당시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연휴의 막바지 시즌이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가고 살짝 여유롭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혼자 서울에서 처음 지내게 됐었을 때 저는 되게 쓸쓸하고 우울했었어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때는 아무래도 연휴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SNS에 행복한 순간들만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단기 알바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지하철 막차 시간까지 일을 하고
술 취한 행인들을 지나가고 또 싸우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자취방으로 혼자 걸어갔었거든요. 그때 진짜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게 저를 덮쳤어요. 네, 말도 못할 정도로 이런 외로움이 다가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뭐하러 무엇을 얻으려 굳이 천천히 한 1월이나 2월쯤에 서울에 와도 됐었는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12월 26일 날에 왔을까라는 그런 후회만 사실 가득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서울의 첫날은 사실 되게 외로웠고 슬펐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서울에서 뭐하고 지냈었나요? 라고인데요. 저는 우선 경제적 활동에 대한 답변으로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1월 초부터 딱 11월까지 10개월가량 막내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더 오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복학 전에 개인적인 역량들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람이라는 게 일만 하다 보니까 정말 쉬고 싶더라고요. 그 직장인들의 마음이 진짜 공감이 됐었던 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휴학을 해서 12개월 중 10개월을 일을 했다.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토익 공부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토익 공부와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스킬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 있나요? 라는데요. 솔직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너무 저에게는 명확한 그런 질문이라서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우선 좋은 점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울은 기회의 장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수도잖아요. 그만큼 화려하고 다채롭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저에게만 초점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울 라이프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나 옷 좋아해, 나 패션에 관심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딱히 패션에 관심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패션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패션 관련된 경험의 장들이 되게 많이 넓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패션 서포터즈와 그리고 브랜드와의 콜라보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2020년에만 총 패션 관련 서포터즈는 8개를 했었고 총 110건 정도의 협찬건들을 받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 폭넓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울의 그런 메리트,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 뭐 굳이 나쁜 점까지는 아닌데 제가 제주도 도민으로서 느꼈던 바는 외로웠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 도민인 저를 포함한 타 지방권에서 서울에서 올라오신 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외로움을 그때 느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자취해서 그런지 항상 약속이 풀로 가득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없었던 주말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천장을 보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근데 진짜 조용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정말 제가 움직여야만 그 공간에 소리가 채워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쉼이라는 순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정말 활발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반대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을 때가 사실 되게 잦았었고 그 외에도 당연히 제가 아팠을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좀 나빴다? 별로였다라는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울 라이프를 하면서 잊지 못한 순간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거 여러 지인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10개월을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거를 되게 기특해하고 좀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추가로 19년도에 제가 이루어야겠다고 세웠던 그런 버킷리스트들을 모두 다 이뤘던 거가 개인적으로 가장 잊지 못한 순간들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10개월을 일을 해서
1,000만 원 적금을 모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넌 무슨 생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모았어요. 네, 딱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금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사람일이라는 건 또 모르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막학기가 다가오는 그런 예비 졸업생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10개월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10개월 일을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적금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라이프의 실질적인 증거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으는 순간순간들이 다 기특해 보였어요. 여기서 분명 너는 옷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고 싶은 옷들은 그렇게 많이 사고 또 돈을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추후에 영상을 따로 그런 팁 아닌 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20년 버킷리스트를 다 이룬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13년 된 친구들이랑 함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적으면서 공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거는 첫 번째로는 회사에 들어가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쌓기, 세 번째로는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든든히 잘 지내기. 딱 3가지를 저의 버킷리스트로 삼았어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버킷리스트는 아니긴 하는데 저의 계획에 있어서는 나름 큰 그런 버킷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쓴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었는데 같이 썼던 친구 중 한 명이 너네 버킷리스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라고 하다가 하나씩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다 이루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느꼈던 순간이 정말 잊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많은 것들을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정말 그 1년간 휴학해서 서울에서 지냈던 그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잔잔하고 차분한 그런 제주도만의 매력도 너무 좋지만 24시간 정말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서울도 저에겐 정말 매력 있는 곳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잘 만족해서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정말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제주도 도민들도 서울에서 작으면 한 달 살기, 길면은 1년 살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삼아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서울 라이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저의 1년 생활이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1년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담담히 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획하시는 바들 모두 다 꼭 이루셔서 좋은 경험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날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아마 10개월에 1,000만 원을 모았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안녕!